오늘 시장에는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까요? 오늘장 핵심 이슈를 빠르게 알아보고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핵심 키워드 그리고 빌드업 희망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MBN골드 김태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 포트에 담았었던 네. 종목들 전체적으로 수익률 굉장히 좋거든요. 그중에서 오늘도 수익률 표로 보면서 한 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통해서 매매 내역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수익 많이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건 서진 시스템. 예. 사실 최근에 뭐랄까 급락 나왔을 때 예, 지금 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수익권에 진출을 했거든요. 네. 목표가까지 갈까요? 뭐 100% 확신을 할 수 없겠지만 좋은 기업은 결국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그 12쪽 관련된 이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표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된 종목인데요. 뭐 12쪽 관련된 이제 전환되는 그 전환청구권 행사되는 물량 자체가 이제 유통 주식수의 50%에 가깝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우려를 했지만 결국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전환가액 자체가 뭐 현재가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부분들, 뭐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블록될 가능성은 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게다가 이번 풋옵션 관련된 계약도 있었는데 그 가격을 보시면은 행사 가격 자체가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이 기업의 가치, 특히나 이 회사가 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워낙 ESS 쪽 관련된 또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기 때문에 수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목표가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약간 돌발 변수가 좀 발생을 한다라면은 제가 이 코너를 통해 가지고 또 가격 전략에 대한 수정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희망을 차곡차곡 쌓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 재료들 만나볼까요? 네, 오늘도 시장에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애플 가장 크게 보이네요. 지난번에 네. 테슬라 가장 크게 보였는데 테슬라 관련해서 자율주행이 그냥 반짝하고 말았거든요. 네. 지금 애플 관련해서 AI 관련주들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오래 갖고 가질까요? 뭐 얼마 전이었죠. 바로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FSD 쪽 이 중국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분위기 자체는 약간 지속되는 분위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AI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늘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우선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죠. WWDC 또 일정이 남아 있고요. 또 이번 달에도 AI 관련된 또 이런 일정들이 다수 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 AI 쪽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뭐 기술적으로도 보더라도 이제야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서 첫 번째 파동의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었을 때 충분히 조금 더 갈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희망주 찾기 위해서 빌드업 한번 해볼게요. 김태현 매니저의 투자 시나리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플러스 이렇게 더하기만 계속 있으니까 제 마음이 다 편안하네요. 어떤 재료들 좀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첫 번째 재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미중 갈등입니다. 자, 뭐 미중 갈등 하면은 또 이제 약간 김태현 매니저 또 해치성 테마 종목 갖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해치성 테마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 방송이나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약간 지수 상방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 업종이나 기업으로서는 약간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약간의 해치성 테마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 수혜 업종이라지만 해치성 테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금리 쪽 관련해가지고도 추후에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미중 갈등. 5월 달에는 제가 봤을 때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급등을 했던 것도 제가 봤을 때 물론 직접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뭐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도 오늘 올라갔던 거는 이 우리나라 한국산 그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여부에 대한 우려감을 좀 해소시키면서 올라갔던 측면이 있지만 이번 달은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키워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키워드로 뽑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미중 갈등 뽑아주셨는데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평소와는 조금 다른 네. 섹터를 가져와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그럼 두 번째 재료도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재료는 이제 아스코입니다. 네. 이제 임상종양학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그겁니다. 왜 제가 아까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 아스코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결국에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 중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특히나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이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미중 갈등에 대한 이 수혜 업종으로서 CDMO 그리고 아스코 학회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달은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부합할 수 있는 종목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은 조금씩 좁혀지는 것 같네요. 왠지 제약바이오일 것 네.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원래 매니저님께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저희가 가져가 본 적이 없었죠? 네,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은 시장의 분위기 자체, 특히나 이 금리와 상당히 좀 저는 연결을 해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처음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을 갖고 왔는데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도록 점점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네. 번째 재료는 뭘로 뽑아주셨나요? 제가 아까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 금리입니다. 지난밤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막 4.7% 찍는 거 아니냐. 그리고 2년물 기준으로는 또 5%를 찍으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고물가, 그 고금리에 대한 고착화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최근 이 F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 국채 금리에 또 하락세가 당분간 또 나와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서 우리가 보통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쪽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 이 학회 일정을 앞두고 있고 또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측면에서 접근했었을 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기업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재료들 중에서 빌드업 희망주를 뽑아내기 위한 수식까지 완성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상황에서 매니저님께서 뽑아주신 오늘의 희망주 뭔가요? 네, 종목명은 ST팜이라는 기업이고요. ST팜이라는 기업이 뭐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뭐 예상치보다 약간은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약간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는 것 대비해서는 여전히 현재 주가 수준은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이제 보고 계시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약간은 전고점 부근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약간은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추세적인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겠지만 뭐 제가 봤었을 때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들은 이 올리고 핵산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게다가 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 자체가 2021년도 이제 8.5조에서 2026년도까지 22조 4천억 원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 연평균 20% 이상의 또 고성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산업이기도 합니다. 또 게다가 이 동사와 연계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하반기부터 이제 ST팜이 이멜 텔스타트 이 상업화 물량을 생산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에 이 미국 FDA 승인을 이제 6월 16일 날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만약 또 승인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 충분히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이 바이오 쪽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키워드는 결국에 CDMO입니다. 뭐 바이넥스나 아니면 ST팜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조금 더 시장의 전망이나 이 뭐라 그럴까요? 관심도가 높은 ST팜이 조금 더 탄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빌드업 희망주는 ST팜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듣다 보니까 매력이 굉장히 많은 예. 종목인 걸로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격 라인을 잡아보는 게 좀 핵심이겠죠. 오늘 8% 넘게 오르지 않았나요? 네, 사실 이제 전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에 큰 비중을 실을 자리는 사실 아니라고는 보고 있지만 우선은 분할로 모아가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시초가 매수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4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 ST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조금 더 매니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중동 전쟁이 굉장히 이슈가 컸어요. 이게 네. 좀 지수 하락의 좀 원인이 될까요, 앞으로도? 뭐 약간 상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난달에 이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었을 때와의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대한 경계감도 있었고요. 또 국채 금리가 이미 상승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게다가 1월 달, 2월 달 그리고 주요 CPI나 PCE 지표도 가격 지수도 예상치보다 약간 높게 나와주면서 이 물가나
그리고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좀 악재성 매크로 요인들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번 3월달 FOMC 회의 이후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제가 봤었을 때 중동 정세 불안이 정말로 좀 심각하게 확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약간 영향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유가도 확실히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이 주요 경제 지표, 특히나 이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도 슬슬 나와주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달 이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은 좀 결이 이번 달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남은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이번 네. 달 지켜볼 게 굉장히 많겠네요. 그럼 매니저님과 이런 이야기 더 나눠볼 수 있는 무료 방송도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 강조드렸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볼까요?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폴라리스 AI나 아니면 뭐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뭐 이런 플리토 이런 기업들이 오늘 급등세가 좀 나왔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미 급등한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 주문을 누르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 이미 시장에서 유명했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한글과 컴퓨터와 플리토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을 때 그 당시에 시장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몇 달 동안의 매매 내역, 그리고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의 2022년도 9월달 이후로 모든 매매 내역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공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았고 시장이 저를 끌고 따라왔을 때,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팔자,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은 없지만 녹색밴드,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통해서 좋은 내용과 그리고 양질의 정보 이거 다 공유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태윤 매니저의 무료 밴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